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자리, 바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의 이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첫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일자리를 그만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 심리,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 씨다. 정년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해 정부형 노인 일자리에 지원했다. 하루 3시간 일주일 3일 근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자 예상치 못한 현실이 있었다. 근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았고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매일 다른 일을 반복해야 했다. 여러 명이 함께 배치되는 구조라 책임은 무겁지 않았지만 역할이 애매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일은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본인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박 씨의 경험이다. 퇴직 후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건강과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 일자리에 참여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관두었다. 그는 일의 강도는 괜찮았지만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는 소득이 작은 만큼 일의 성격보다 관계의 스트레스가 더 두드러진다. 출석 체크, 근무 시간 분배, 역할 배정 등 사소한 부분에서 갈등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 이유보다 관계의 피로감이 더 컸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보충 소득이라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된 구조다. 정부 일자리는 소득을 조금 보태는 용도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은 소득보다 삶의 구조를 잡고 싶어서 이 일자리에 들어온다. 그래서 일 자체가 의미를 주지 못하면 금세 회의감이 생긴다. 일은 단순하지만 단순한 만큼 자존감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 중심이다. 거리 환경 정비, 실내 안전관리, 안내 보조 업무 등이 주류다. 하지만 60대 후반부터 70대는 이미 3040년 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해온 세대다. 명확한 목표, 측정 가능한 성과, 역할의 책임감에 익숙한 세대다. 이들이 갑자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옮겨가면 심리적 충돌이 생긴다. 이 충돌이 바로 3개월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셋째, 노인 일자리는 체력보다 멘탈을 더 잡아먹는 구조다. 출근 시간을 맞춰야 하고 팀 단위로 움직여야 하고 교육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은퇴 후 자유롭게 살던 패턴에서 다시 출근 구조를 맞추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만든다. 많은 분들이 억지로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한다. 즉, 일의 내용보다 리듬의 변화가 더 큰 스트레스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노인 일자리의 월 수입은 대부분 27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다. 이 정도 소득은 생활비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이면 그냥 쉬겠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판단에는 중요한 오해가 포함돼 있다. 은퇴 후 소득은 금액보다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면 사람의 인출 속도가 확연히 줄어든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일을 포기해버린다.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다. 일은 곧 역할이고 역할은 정체성이다. 은퇴 후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상실이다. 직장에서 쌓아온 역할이 사라지면서 하루가 비어버리고 비어있는 만큼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에서조차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의 사회적 의미 부족이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은퇴자들은 이미 삶의 후반부에서 의미의 우선순위를 더 크게 본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 내 경험이 쓰이는 일. 그런 일을 찾고 싶지만 노인 일자리에서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 많은 은퇴자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소득의 부족, 업무의 단순함, 관계의 피로, 역할의 부재, 의미의 결핍, 그리고 다시 출근 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까지.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노년의 일자리를 선택할 때 돈의 크기보다 역할의 크기를 먼저 보라고 말한다. 내 경험이 쓰이는 곳인지, 내가 기여감을 느낄 수 있는지, 하루 루틴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는지, 나의 속도와 체력에 맞는 구조인지. 이 기준이 맞아야 오래갈 수 있고 오래가야 노년의 삶이 안정된다. 정부 일자리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구조만으로는 은퇴자가 원하는 삶의 의미 회복까지는 채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개월 만에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노년의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자리여야 한다. 은퇴자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다. 하루의 구조를 되찾고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이다. 그 작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른 노년에게 젊음을 돌려준다. 정부 노인 일자리의 숨겨진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고령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과 현장의 경험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많은 은퇴자가 첫 열정과 기대를 안고 참여하지만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는 단순히 적응 실패나 체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은퇴 이후의 심리적 변화와 정체성 해체 과정, 사회 구조적 설계의 미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년기의 본질적 욕구가 뒤엉켜 만들어낸 복합적 현상이다. 은퇴 후 정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곳을 찾지 않는다. 소득 보전은 분명 중요한 이유지만 더 깊은 층에는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오랜 직장을 떠난 후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 속에서 하루의 무게를 버티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다.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존재감을 붙잡는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익숙한 출근의 리듬을 복원하고자 노인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힘든 구조가 반복된다.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일의 강도 자체는 문제가 크지 않다고. 문제는 일이 담고 있는 의미의 부족과 하루를 지탱해 줄 만한 역할감의 결여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 필요로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원한다. 하지만 정부형 일자리의 많은 업무는 반복적이고 역할 분담이 느슨해 자신의 경험이나 역량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자신이 기계적인 구조에 끼워 맞춰진 한 조각처럼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피로를 남긴다. 또한 노인 일자리의 업무 특성상 여러 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조는 노년층에게 2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하나는 오랜 직장 생활에서 구축했던 전문성과 권한의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서 갑자기 관계 중심의 소규모 팀 안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이다. 다른 하나는 동년배와의 미묘한 서열 갈등과 역할 분담에서 비롯되는 피로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오랜 사회적 역할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전에는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배정된 업무를 소화하는 구성원 중 한 명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이러한 심리적 충돌이 쌓이면 이를 지속하는 동력이 빠르게 떨어진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주로 경량 업무로 설계돼 있지만 오히려 체력보다 멘탈을 더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고 출석 체크를 해야 하고 팀과 호흡을 맞춰야 하고 매달 정해진 교육과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은퇴자가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규칙적 구조에서 해방되고 싶어서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구조로의 회귀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된다. 줄어든 시간표에 얽매이는 것이 오히려 은퇴자의 심리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노인 일자리는 효용이 제한적이다.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소득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큼 작지도 않은 애매한 지점에 위치한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마음에 주는 의미다. 은퇴자에게 소득은 금액보다 흐름 자체가 중요하다. 극히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오는 통로가 존재하면 인출 속도가 완만해지고 재정적인 불안감도 줄어든다. 반대로 일자리 참여를 중단하면 단지 수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명분도 함께 사라지면서 멘탈과 재정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적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결정은 심리적 비용을 더 키울 수 있는 선택이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의 의미와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이다. 은퇴 전에는 사회에서 특정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했다.
직업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증명해 주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아주 강력한 고리였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역할이 사라지면서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일자리에 참여해도 그곳에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전문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단순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흔들린다.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많은 노년층이 이를 오히려 회피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의미의 부재도 은퇴자들을 지치게 한다. 많은 사람이 노년기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제적 성공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통해 남은 삶이 더 가치 있게 채워질지에 관심이 커진다. 하지만 정부형 일자리의 업무는 개인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험이 부족해 일하는 동안 성취감이 누적되기 어렵다. 결국 시간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지만 마음은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된다. 그 빈자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퇴장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 일자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하며 사회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제도다. 문제는 구조의 방향성이다. 노년층이 단순히 소득 보전이 아니라 의미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돕는 기여형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할 중심의 소규모 프로젝트나 개인 역량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결국 은퇴자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다. 인생 후반부에도 내가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실감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다. 하루의 구조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나의 경험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쓰인다는 만족감이다. 이러한 감정이 충족되면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은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며 임금이 아니라 기여감이며 근무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단기간에 그만두는 은퇴자들이 말하곤 한다.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이 버티지 못했다고.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노년의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삶을 유지시키는 정서적 장치다.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의 구조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노년의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의미를 잃은 일은 오래갈 수 없고 의미를 되찾는 일은 작아도 오래간다. 은퇴자는 이를 통해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노년기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